죽기 싫으면 당장 처먹어. 딸 보고 싶지 않냐고. 강세리가 빵을 최자영의 얼굴 앞으로 거칠게 들이댔어요. 서울 외곽 허름한 원룸 건물,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단단히 결박된 최자영은 이틀째 굶주림에 지쳐 있었어요. 도끼가 바짝 오른 강세리는 살모사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최자영을 노려봤지만 최자영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며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한 분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최자영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과연 최자영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을 품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납치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한 어머니의 놀라운 지혜와 마침내 밝혀지는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날 오전 YL그룹 회장실에서 황기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백문수 형사였어요. 회장님, 홍만수 잡았습니다. 황기찬이 급하게 몸을 일으켰어요. 진짜야? 어디서? 대낮부터 노래방에서 술 처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또 엉뚱한 일 벌였네요. 황기찬의 시선 속에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뭔 소리야? 직접 들어보시면 기가 찰 겁니다. 지금 경찰서로 오실 수 있어요? 한편 서울 시내경찰서 조사실에서는 홍만수가 수갑찬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술에 절여진 것 같은 표정과 머리카락은 기름져 있었고 옷은 완전히 구겨져 있었어요. 백문수 형사가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혀를 찼어요. 야, 이 새끼야, 또 무슨 짓 했어? 홍만수가 고개를 들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사님, 나 정말 억울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최자영 씨 납치한 게 억울해? 아니야, 형사님. 들어봐. 강세리 팀장이 돈을 얼마나 줬는데. 그걸 안 해? 백문수가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돈? 얼마나 줬길래?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형사님도 그 돈 보면 안 할 수가 없을 거야. 이 미친 새끼가 2천만 원 때문에 할머니를 납치했다고. 홍만수가 변명하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형님. 그냥 모셔다 드리는 거라고 했어. 치매 걸린 할머니 한 분 모시는 게 뭐가 어렵다고. 식은 죽 먹기지. 백문수가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야, 너 정말 머리에 든 게 뭐야? 그게 납치야, 납치. 형님, 나도 모르고 한 거야. 강세리가 그냥 모셔다 드리는 거라고. 근데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왜 네 형님이야? 백 형사가 홍만수의 머리통을 마구잡이고 후려쳤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황기찬이 들어왔어요. 홍만수는 황기찬을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황기찬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져 있었어요. 강세리가 시킨 거야? 네. 팀장님이 거액을 주시면서 최자영 할머니를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황기찬의 주먹이 서서히 꽉 쥐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치매니까 데려오기 쉬울 거라고. 그래서 청량리 빨간 벽돌 건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이야? 아니요. 일주일 동안 옆에서 지키라고 했어요. 치매 환자라서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부하들과 돌아가면서 그 방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홍만수가 고개를 더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강세리 팀장이 올 때만 저희는 밖에서 대기하고. 백문수 형사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놈이 완전히 돈에 눈이 멀었네요. 황기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강세리. 이 여자가 정말로.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황기찬은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홍만수의 자백을 들은 후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강세리,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황기찬은 운전석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세리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강재인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휴대폰을 꺼내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강세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왜요? 세리야, 어디 있어? 집에서 지호랑 놀고 있는데요. 왜 그래요? 황기찬은 홍만수의 진술서를 다시 떠올렸어요. 최자영, 너 정말 모르는 거야? 전화 너머로 강세리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또 그 얘기예요? 정말 몰라요.
왜 자꾸 의심하세요? 알았어. 미안해, 집에서 보자. 전화를 끄는 황기찬은 재인과 좋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결혼 생활 동안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재인아, 미안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강재인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망설였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어요. 강재인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회사로 돌아온 횡기찬이 몇 시간을 고민하다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청량리 3가 147번지. 붉은 벽돌 원룸 건물 301호.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발신자 표시를 숨기고 전송했어요. 문자를 보낸 황기찬은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한편 그 시각 YL그룹에서 강재인은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를 확인했어요.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의아해했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재인의 표정이 변했어요. 도윤 씨, 어머니 계신 곳을 찾았어요. 정말요? 어디죠? 청량리. 지금 당장 가요. 재인이 급히 일어나 가방을 챙기자 도윤이 말했어요. 재인 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같이 가겠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두 사람은 급히 사무실을 나서며 문자에 적힌 그곳을 향해 출발했어요. 재인과 도윤을 태운 차가 청량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 시각, 강세리는 집에서 황기찬과의 통화를 끊고 난 후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다 들킨 거야. 홍만수가 다 말했어.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강세리는 거실을 어슬렁거리며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지호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안 돼. 이대로 끝날 순 없어.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비자금 위치라도 빨리 알아내야 해.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야. 강세리는 급하게 가방을 챙기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택시를 잡았어요. 아저씨, 청량리로 빨리 가주세요. 정말 급해요. 택시 안에서 강세리는 계속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빨리요. 더 빨리. 운전사가 룸미러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아가씨, 뭔 일이세요? 얼굴이 새파래요. 그냥 빨리만 가주세요. 한편 붉은 벽돌 건물 3층 원룸에서는 홍만수의 부하가가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최자영은 여전히 의자에 결박된 채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최자영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재인아, 엄마는 괜찮다. 이 나쁜 사람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엄마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그때 아래층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이 벌써 오시나?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강세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강세리가 들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광기 어린 절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서 밖에서 지켜. 예? 왜요? 경찰이 올 수도 있어. 빨리. 최자영이 소음에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강세리는 가방에서 빵을 꺼내더니 최자영의 입 앞으로 거칠게 들이댔어요. 죽기 싫으면 당장 먹어. 재인이 보고 싶지 않아? 최자영은 고개를 돌리며 빵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 여자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뭔가 큰일이 터진 모양이네. 최자영, 시간이 없어. 강세리가 최자영의 뺨을 내리쳤어요. 최자영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강규철 회장이 스위스에 숨겨둔 돈. 계좌번호가 뭐야? 어디에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최자영의 완벽한 치매 연기에 강세리는 더욱 절망했어요. 아, 정말 미치겠어. 강세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원룸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조금만 기억해봐요. 강규철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집에 가고 싶어요. 최자영은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강세리는 무릎을 꿇고 최자영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어요.
나 정말 큰일 났어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계좌번호만 알려주세요. 하지만 최자영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제인아, 엄마는 절대 이 악한 여자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다. 죽어도 말하지 않겠어. 그 시각 청량리에 도착한 제인과 도윤은 붉은 벽돌 건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인 씨, 저기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 보여요. 맞아요. 문자에서 말한 그 건물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건물에 다가갔어요. 1층에는 아무도 없었고 2층도 조용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머니, 정말 여기 계실까요? 제인 씨 조심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도윤이 제인을 뒤로 밀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여자의 절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정말 미치겠어. 저 목소리. 강세리 같은데요? 제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세리가 어머니를.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원룸문 앞에 조용히 다가섰어요. 문 너머로 강세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최자영 제발 정신 차리고 계좌번호만.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정말 저 안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도윤이 제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제인 씨,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네. 하지만 먼저 어머니가 무사한지 확인해야 해요. 제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 가까이 귀를 기울였어요.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었어요. 건물 아래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고 있던 홍만수의 부하가 그들을 발견했어요. 저것들은 뭐야, 왜 저렇게 급하게 두리번거리는 거지? 부하는 제인과 도윤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두 사람이 건물을 살펴보며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상하네. 뭔가 수상해. 부하는 급히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밑에 수상한 사람들 왔습니다. 원룸 안에서 최자영을 다그치고 있던 강세리가 문 쪽을 돌아봤어요. 뭐라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혹시 제인이? 그녀는 창문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제인과 도윤이 건물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끝이야. 정말 끝이야. 홍만수의 부하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는 먼저 빠지겠습니다. 어디까? 이 새끼야. 자신만 살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강세리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제인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에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최자영.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그녀가 최자영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어요. 계좌번호만 말해. 제발. 하지만 그 순간 최자영이 갑자기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과호흡 증상이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어요. 최자영의 눈이 뒤로 돌아가며 정신을 잃었어요. 머리가 앞으로 떨어졌어요. 안 돼. 깨어나. 강세리가 최자영의 뺨을 때렸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정말 기절한 거야? 연기하는 거야? 강세리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최자영이 정말 쓰러진다면 비자금의 위치를 영영 알 수 없게 될 것이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인과 도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인 씨 3층 같은데요. 네, 조심해요.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를 걸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어요. 도윤이 어깨로 문을 밀면서 제인과 함께 원룸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제인이 의자에 결박된 채 고개를 푹 숙인 최자영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인이 급히 최자영의 결박을 풀기 시작했어요. 눈가리개를 벗기고 최자영의 얼굴을 살폈어요. 세리. 너 정말 이럴 수 있어? 제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강세리는 벽 쪽으로 물러서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제인아, 이건 오해야. 오해? 어머니가 이렇게 결박된 게 오해라고? 도윤이 최자영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제인 씨 맥박은 정상이에요. 아마 쇼크로 기절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깨어나세요. 제인이에요. 제인이 최자영의 뺨을 가볍게 토닥였어요. 최자영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제인아? 네, 엄마. 제인이에요. 괜찮으세요? 최자영이 딸의 얼굴을 보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제인아.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강세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어요. 제인아, 나는 정말. 세리, 이제 경찰이 처리할 일이야.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납치 사건 신고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렴리 3가 빨간 벽돌 건물 3층입니다. 강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였어요. 최자영은 제인의 품에 안기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인아, 엄마가 너를 지켜냈구나. 강세리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 어머니, 정말 아무데도 다치지 않으셨어요? 응,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최자영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세리가 뭘 물어봤어요? 돈. 아빠가 숨겨둔 돈 얘기를 계속했어. 하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 제인이 어머니를 더욱 꽉 안았어요. 엄마, 정말 용감하셨어요.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인 씨, 경찰이 오고 있어요. 도윤이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강세리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꿈과 욕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경찰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제인 씨, 이제 정말 끝났네요.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인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요.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제인아. 엄마 딸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이 작은 원룸에서 벌어진 치열한 심리전이 마침내 끝나고 모성애와 가족애의 승리로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었어요. 최자영이 간직하고 있는 더 큰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예정이었어요. 경찰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와 원룸 문을 열었어요. 강세리는 체념한 듯 두 손을 들었어요. 강세리 씨,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제인아, 미안해. 강세리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제인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우리 지호. 지호만은 잘 부탁해. 강세리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졌어요. 제인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인 씨,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야겠어요. 도윤이 최자영의 상태를 살피며 말했어요. 네, 그래요.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최자영은 의료진의 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탈수와 영양실조 증세가 있었어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으십니다. 수액 치료를 받으시면 회복될 거예요. 의사의 말에 제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실에서 수액을 맞으며 회복하던 최자영이 제인과 도윤을 가까이 불렀어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본 후 그녀가 제인의 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제인아, 엄마는 괜찮다. 사흘 동안 못 먹어서 기력이 없을 뿐이야. 심장 발작은 그냥 연기한 거란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들킬까봐. 강세리가 나를 납치했어. 아빠 비자금을 달라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지. 제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도윤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세리가요? 청렴리에 있는 폐건물이었어. 그런데 내가 쓰러지는 척해서 위기를 넘겼단다.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최자영은 제인의 손을 꽉 잡으며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인아, 엄마가 사실 너에게 숨긴 게 있다. 제인이 궁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뭐예요, 엄마? 최자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빠가 스위스 계좌에 비자금을 숨겨두셨다. 제인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아빠가요? 그런 돈이 있다는 건 세리가 어떻게 알았죠? 황기찬이 알려줬을 거야. 그 사람이 회장이 되면서 아빠 서류들을 다 뒤졌을 테니까.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몰랐을 거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최자영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녀는 제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2천억 원. YL그룹 주식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만큼. 제인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 액수에 충격을 받았어요.
2천억 원이요?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최자영이 눈을 감고 깊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려는 듯 했어요. 제인아, 엄마가 치매 걸리면서 많은 걸 잊었지만 아빠가 널 지키려고 준비한 비밀만큼은 잊지 않았어. 최자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 기억을 붙잡고 있었나 봐. 스위스 UBS 은행, 아버지 수첩에 알 수 없는 숫자들과 네 영어 이름이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게 특별 회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룸넘버와 비밀번호야. 먼저 네 영어 이름을 내가 알려준 은행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다시 초대장이 올 거야. 그곳에 수첩에 적힌 숫자들 차례대로 입력하면 금고에 입장할 수 있단다.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이런 걸 준비해 두셨다니. 아빠는 내가 언젠가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고 계셨나 봐. 제인이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결국 힘이라고 하셨거든.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제인 씨, 이제 정말 복수할 수 있겠네요. 제인이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인아, 엄마는 항상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치매가 와도 내 딸 생각만은 절대 놓을 수 없었어. 며칠 후 스위스 취리히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UBS 은행 본점 VIP룸에서는 중요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인과 도윤 그리고 최자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은행 직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좌 확인되었습니다. 예금주 제니, 비밀번호 정확합니다. 제인이 숨을 멈추고 기다렸어요. 최자영이 제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총 금액은 2천억 원 상당입니다. 제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실제로 그 거액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아빠가 이 정도까지. 아빠가 평생 모아두신 거야. 이제 이걸로 정의를 실현해라, 제인아. 한국으로 돌아온 제인은 곧바로 증권사로 향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거래량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강제인님, 현재 48%까지 매수 완료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잠시 후 증권사 직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알렸어요. 51% 지분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제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진짜 내 차례네요. 이틀 후 YL그룹 주주총회장에서 제인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입장했어요.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술렁거렸어요. 황기찬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제인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 저는 YL그룹의 새로운 대주주 강제인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제인은 마이크 앞에 서서 힘차게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YL그룹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영을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YL그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큰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회장실에서 나오는 황기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어요.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제인은 새로운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빠, 드디어 해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강세리는 구치소에서 뉴스를 통해 제인의 복귀를 지켜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제인의 역전극이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서울 외곽의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강규철의 묘소 앞에 제인, 최자영, 도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어요. 제인이 아버지의 묘비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아빠, 드디어 해냈어요. YL그룹을 되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어요. 황기찬의 비리를 더 자세히 파헤칠 힘이 생겼어요.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황기찬을 나락으로 보내는 일만 남았어요. 최자영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여보, 우리 딸이 해냈어요. 당신이 남겨주신 선물로 딸이 다시 일어섰어요. 도윤이 제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제인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아버님도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제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남은 일이 있잖아요. 그녀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도윤 씨도 꼭 도와주세요. 김도혜 씨, 도윤 씨 아버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원한을 꼭 풀어드릴게요.
바람이 한층 더 강하게 불어왔어요. 마치 하늘의 강규철이 딸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제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다음 회차에서는 제인이 회장 자리를 되찾은 후 황기찬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황기찬이 과연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강세리의 구속으로 드러날 더 큰 비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왕의 진짜 복수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